외환시장 발칵, 엔화가 왜 이러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시죠. 엔달러 환율입니다. 9월 20일 현재 143.91엔이에요. 달러당. 이게 지난 9월 13일에 140.82엔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갑자기 엔화가 강세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약세로 돌아서고 있어요. 143.91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유럽도 0.6%포인트를 인하했어요. B컷을 단행을 한 거죠.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유로화가 약세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엔화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강세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게 엔화가 왜 이래?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아니야?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야? 이게 대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엔달러 환율이 치솟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물가의 상방 리스크 줄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의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런 걸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일본은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올라가는 어떤 상황은 앞으로 없을 거다. 이 말이고요. 네, 정책 결정의 시간을 벌었다. 이 말은 물가가 상방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드니까 금리를 올리는 시점이 더 뒤로 밀려간다 이런 얘기. 더 뒤로 밀려간다. 지금까지 일본의 금리는요. 9월에 동결했는데 10월에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안 그러면 12월에 올릴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올해 내에 금리를 한 번쯤 더 인상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는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보면 매파적인 입장이라기보다는 비둘기파적인 입장이잖아요. 지금까지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금리를 계속 올린다였어요. 올린다. 그런데 지금도 올린다는 똑같은 매파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뒤에 올린다. 좀 뒤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가 0.25%거든요. 9월에 동결을 시켰잖아요. 이게 이제 10월이든 12월이든 어떻게 할지는 뭐 저는 시장이 보인다고 봅니다. 결국은 천천히 올리겠죠. 그래서 엔화가 지금 난리가 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요. 일본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총재이 정책 결정의 시간을 벌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금리 인상이 뒤로 밀린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는 시장금리입니다. 시장금리를 대변한다. 시장금리를 벤치마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847%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9월 3일만 하더라도 0.921%까지 올라갔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본의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입장, 매파적인 입장이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파적인 입장은 강합니다. 그렇지만 좀 뒤로 밀린다. 당장 10월에 금리 인상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죠. 9월에 동결을 했던 것처럼 10월에도 동결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입니다. 엔화가 떨어지는 것, 환율이 올라가는 것 당연하고요. 당연하고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 올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올리기는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물론 미국이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시장의 변화 유럽이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일본은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릴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너무 높아요. 물가가 지금처럼 올라가면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도 결국은 일본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그에 대한 부담감 당연히 크죠. 일본은 지금 물가 자체가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지금 현재 8월 기준으로 보면요. 일본 소비자 물가는요. 3.0%예요. 3.0%. 3.0%. 이거 여러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한번 보실래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가 소비자 물가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뭐 근현 소비자 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근현 소비자 물가도 이게 생각보다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3.0%잖아요. 물가가. 근현 소비자 물가도 2.8%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안 한다고요? 상방 리스크의 위험은 줄어들었을지 모르지만 일본도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을 하면 당연히 말입니다. 예, 엔달러는 분명히 변할 겁니다. 엔화가 강한 쪽으로 변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멀리 보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단견으로 예, 숲에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보는 것도 반드시 키워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예, 숲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엔화를 사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엔화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지금 엔화는 어쨌든 지난 7월 10일 855.17원이었잖아요. 100엔당. 100엔당. 저점 높여갑니다. 지난 8월 19일에 908.23원이죠. 예, 그리고 9월 20일에 925.26이에요. 그런데 저점을 계속 높여갑니다. 저점을 높여간다는 것은 앞으로 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엔화를 저는 팔지 않을 겁니다. 뭐 여러분들은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파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엔화 끝까지 쥐고 있겠습니다. 뭐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여윳돈으로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돈 없어도 지금 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엔화는 저는 팔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팔 겁니다. 그렇게 지켜내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시장이라는 게 크게 숲을 봐야 됩니다. 예,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보는 거. 물론 나무를 볼 때도 있어요. 필요할 때 나무도 봐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숲을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숲을 보는 지혜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정환진 TV를 보시면 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환진 TV 계속 열심히 봐주시면서 예, 항상 투자에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립니다.